자, 8.4절에서는 고유 기저, 대각화, 2차 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n by n인 n의 고유 벡터들이 Rn의 기저를 이룬다. 이렇게 기저를 이룬다. 이 벡터를 고유 기저라 한다. 자, n by n이면 최대한 많이 가질 수 있는 고유치가 n개고 중근을 또 서로 다를 때 중근까지 고려하면 무조건 n개죠. 그 가운데 고유 벡터가 n개로 이루어질 때 그러면 이 공간으로 Rn의 기전을 이룬다. 그러면은 이 공간 자체가 n차원이 돼야 된다, 그지? n차원.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게 n차원이고 또 여기 뭐 자체가 n차원인데 그때 n차원을 이루기 위한 기저를 이 고유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지. n차원을 이루는. 자, 그러면 우리가 y는 이꼬르 ax를 고려해서 Rn에 속하는 임의 벡터 x를 고유 벡터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유일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유일하게. 그러면 이제 그게 n차원 공간이 된다 이거죠. n차원 공간. 각각의 고유값을 람다 제이라 하고, 자, 고유값인데 이 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이 식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y는 이꼬르 ax에 대입하면, 쪼로록 이렇게 대입해주면 c에 ax 쪼로록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x1 대신에 람다1 x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즉, 모든 변수 x를 고유 벡터로 분해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y는 이꼬르 ax로 어떤 변환을 거치는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x는 임의값이다. 임의값인데 이걸 고유 벡터로 표현하면 이 행렬식을 쓰는 게 아니고 이 고유값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지. 고유값으로 훨씬 쉽게 행렬 계산 안 하고 그냥 그 고유 벡터 값하고 이 람다 값하고 물론 이제 C1부터 Cn은 이제 거기에 그 조건에 맞는 어떤 값을 찾는 거죠.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스페이스의 어떤 임의 벡터를 표현할 때, 그 n차원의 임의 벡터를 표현할 때, 이 고유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고유 기저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고유 벡터들로 이루어진 기저. 우리 3차원이면 ijk하고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3차원 공간을 이루는 거는 꼭 우리가 표현할 때 아까 뭐 실린더 이런 타원을 표현할 때 뭐 이게 2차원이죠. 2차원 타원을 표현할 때 이거 x1, x2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추측을 중심으로 고유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봤듯이 그 변환이 y는 이꼬르 ax하고 저기 변환할 때는 이렇게 좀 복잡하잖아요. 복잡해. 이제 매트릭스를 다 써야 되는데 이거는 추측 방향으로 그냥 람다1의 x 플러스 c1이고 플러스 c2의 람다 x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n by n인 a 행렬이 서로 다른 n개의 고유값을 가지고 일단은 서로 다른 거다 이거죠. 고유 벡터도 각각에게 다르다. 그러면 이 고유 벡터는 Rn의 기저를 이룬다. n차원의 기저를 이룬다. 자, 어떤 의미냐면 x1에서 xn이 자, R개까지가 독립이고 전부 고유 벡터가 이게 기저가 되려면 서로 독립해야 되잖아요. 자, r 플러스 1부터는 정속이다 그러면 xr 플러스 1까지 하면 1차 정속이 되죠. 1차 정속 한식만 껴도 1차 정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쪼르륵 해주면 이렇게 r 플러스 1까지 해준 거를 만져가는 양이 아닌 C1부터 CR 플러스 1까지가 있게 되죠. 자, 이 식에다가 A를 곱했다. 이 식에다가 지금 이 식에다가 A를 곱해서 xj
람다 J, 그러니까 각각의 람다 J에 해당하는 식을 대입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A 곱했으니까 A의 C1의 X1부터 XR 플러스 C까지 됐고, 이렇게 쭈루룩 이제 C1 쭈루룩 곱해줬겠죠. 곱해줬는데 이게 0이라 그랬으니까 우변이 0이 되는 거죠. 우변이 0이 되고, 거기서 람다 R 플러스 1 구간가를 마지막 식을 서거를 했어요. 서거를 해주면 이렇게 빼준 거, 앞에 한 빼주고, 쪼르륵 빼주고, 이렇게 빼주고, 뒷꼬르 0. 마지막 항은 같은 람다 R 플러스 1, 람다 R 플러스 1이니까 없어지고. 그러면 일단은 x1에서부터 xr까지는 독립이니까 앞에 개수가 이것도 또 서로 다른 값이고 서로 다른 값이니까 앞에 C1부터 CR까지가 전부 0이어야 된다. 처음에 가정할 때 여기서 계산했을 때 0이 아닌 이 값이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결과가 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순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n개의 고유값을 가지고 그때 고유 벡터는 서로 독립이 된다. 1차 독립이. 모두 독립이 된다. 따라서 n차원의 공간을 이룬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저건 뭐 증명이야 뭐로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저건 n by n인 행렬에서 n개의 고유값을 갖고 그러면 고유 벡터들이 Rn의 기저를 이룬다. 기저를 이루어서 모든 벡터를 모든 이뮤 벡터를 이걸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죠.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이렇게 쉽게 바꿀 수가 있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이 있고 람다를 구했더니 8하고 2를 구했고 고유 벡터는 1-1이 됐고 1-1이 됐고 그러면은 n개의 고유값이 모두 다르지 않아도 첫 번째 이제 다 다를 때는 이렇게 두 개의 고유 벡터를 이루고 이걸로 2차원 공간을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처음에 x1, x2 이렇게 돼 있는데 x1, x2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그 n개의 고유치가 모두 다르지 않아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지난번에 람다가 에게 마이너스 3으로 중근을 갈 때 고유 벡터가 서로 독립이면 이렇게 2하고 3하고 따로 가질 수가 있으면은 이것도 Rn을 이루는 고유 벡터가 됩니다. 고유 벡터, 기저를 이룰 수가 있다 이거죠. 기저를 이룰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처럼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예제 3에서 8.1절에 예제 3에서 보면 뭐 2차원 공간인데 2×2죠. 근데 이거는 고유 벡터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R2 기저를 이룬 게 아니라 R1밖에 못 이룬다. 이거죠. R밖에 못 이룬다. 그러니까 고유 벡터의 개수가 거기서 구성할 수 있는 X를 구성할 수 있는 차원이 되는 거죠. 차원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대칭 행렬일 때 그 고유 기저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대칭일 때 대칭 행렬은 고유 벡터로 구성된 정규 직교 기저를 갖는다. 고유 벡터로 대칭 행렬일 때 고유 벡터로 이루어진 정규 직교 기저라는 고유 벡터 간에 서로 직교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유 벡터라는 거는 정규 직교라는 거는 고유 벡터 간에 직교한다. 고유 벡터 간에. 우리가 고유 벡터가 주로 다루는 게 우리가 시메트리가 이렇게 수직인 고유 벡터를 구했잖아요. 수직인. 그 경우는 대칭 행렬이다 이거죠. 대칭 행렬이 아닌 경우는 벡터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있을 수 있다. 이제 대부분 우리가 그 매트릭스 보면 대칭 행렬들을 이렇게 이게 멤브레인은 막 팽창할 때든가 어쨌거나 진동할 때 있든가 보면은 대칭 행렬이 고유 벡터가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구하게 되면 두 개를 더트 프로덕트 되면 정규 직교다. 자, 이거 마찬가지로 증명은 여기서는 생략하고 자, 대칭 행렬일 때는 그 고유 벡터 간에 서로 직교를 이룬다. 고유 벡터 간에 서로 직교를 이룬다. 행렬의 유사성과 대각화. 유사 행렬을 유사 변화이라는데
일단은 정칙 행렬 n by n이 존재하고 n by n 그 다음에 a의 캡을 씌운 거는 a의 좌우에다가 그 p의 인버스 곱하고 p 곱하고 이렇게 성립할 때 이렇게 만들어진 a 캡을 a와 유사하다 한다. 그러니까 p는 일단 잡은 2미의 n by n 행렬이에요. n by n 행렬이라 성립하는 거죠. 자, 이렇게 a로부터 a 캡을 구하는 것을 유사 변환이라 한다. 유사 변환이 similar transformation. 자, 이런 변환의 주요 특성은 뭐냐? 주요 특성이 이제 유사변, 이제 A 행렬을 다루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A 캡을 구하는 거예요. A 캡을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P 행렬이 있겠죠. 어쨌거나 그 앞쪽 인버스 곱하고 뒤쪽에 그 P 값을 곱했을 때 나오는 걸 A 캡이라고 하고 이거를 유사 변환해야 된다. 근데 유사 변환의 특성을 찾아봤더니 자, A하고 A 캡이 유사 변환해서 유사하면은 두 개의 고유값이 같다. 그러니까 고유값이 같다. 자, X가 A의 고유 벡터면 A의 고유 벡터면 거기 람다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A 캡의 고유 벡터는 Y는 P의 인버스의 람다가 A 캡의 고유 벡터에 해당한다. 뭐 설명하는 게 어려운데 증명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AX는 람다 X고 람다가 고유값이고 X가 고유 벡터라고 하면 양변을 다 P 인버스로 곱해주면 P 인버스의 AX는 람다의 P 인버스의 X니 P 인버스의 X. 자, 좌변은 이쪽. 자, 좌변에서 중간에 I 값을 곱해줬어요. 중간에 I 값을 곱해주고 그러면 I 값 곱해주는 거는 I는 뭐냐면 P하고 P의 인버스 곱이다. 그러면 1이 묶어주면 여기가 뭐죠? 여기가 A 캡이 되고 뒤쪽은 P 인버스 X고 람다의 P 인버스 X니까 여기 입장에서 보면 고유치 람다는 A의 고유치와 같고 고유 벡터는 P 인버스 X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갖고 여기 이제 A가 이거고 P도 이렇게 임의값으로 주어져 있고 A 캡 구하면 이렇게 쭉 놓고 있다 이거지. 쭉 놓고 있다. 자, A 캡의 고유값은 3 곱하기 2고 자, A의 고유값도 계산해 봤더니 3 곱하기 2가 3,2 3,2고 람다는 3,2더라. 자, 어떻게 변환을 해주면 유사 변환을 이렇게 어떻게 해주면 이렇게 다이어고널 항으로만 뽑아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얘들을 합해서 하는 겁니다. 자, 각각의 고유 벡터는 A의 고유 벡터는 2일 때 구했더니 3, 4고 3일 때 구했더니 1, 1이고 여기 캡에 해당하는가? A 캡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는 여기다가 P 인버스의 X2로 곱하면은 자, 해봤더니 뭐 P 인버스는 이거죠. P 인버스 구해놓은 거예요. 했더니 이렇게 0, 1이고 뭐 0, 1, 그 다음에 1, 0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이 식을 잘 보니까 자, P 행렬이 뭐냐면 이거죠. P 행렬이 이거고 그 다음에 P 행렬의 열 벡터를 A의 고유 벡터로 1, 1이고 그 다음에 3, 4, 1이 1, 1이고 3, 4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A의 캡은 이렇게 대각행렬이 된다. 이렇게 대각행렬이 P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2μ 값으로 해서 우리가 변환을 했는데 변환해서 뭔가 편리한 행렬이 돼야 되겠죠. 편한 행렬이. 자, 대각행렬로 만들어주는 이 P는 뭐냐면 A의 아이겐 벡터를 열 벡터로 하는 행렬식이 된다 이거지. 행렬식이 된다. 그래서 행렬의 대각화.
행렬을 대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n by n 행렬의 고유 기저를 가지고 고유 벡터를 열 벡터로 하는 행렬을 x라 하자 이거죠. x라 하자. 그러면 거기다가 x 인버스 곱하고 x 곱해서 그러면 t가 대각 행렬이 된다 이거죠. 대각 행렬. 자, 대각 행렬이 되고, 자, 이때의 고유값이 대각 행렬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 3, 2, 3, 2. 대각 행렬, 그러니까 대각 행렬 구하고, 대각 행렬, 고유 벡터 구하고, 그래서 고유 벡터로 이루어진 P 구하고, 그러면 바로 A 캡을 구하는데, A 캡이 그 람다 값으로 구성된다. 그죠? 그러면 A의 M승을 구하려면 M분을 곱해야 되니까 무지 복잡하죠. 근데 그 곱을 구하니까 오하래 해주면은 D의 M승하고 이렇게 D의 M승하고 관계가 성립하더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명하는 거 보면, 자, 고유 벡터가 이렇게 주어지고 고유 벡터가 대응하는 Rn을 이루고 있다. 서로 독립일 때 그 x는 고유 벡터에서 뭐 공간을 이렇게 이루는 거죠. 그래서 개수가 m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 공간 이룰 때는 아까 n 하면 n 차원이었죠. 근데 m by n일 때 항상 n 차원일 때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만약에 차원이 떨어져 버리면 독립 벡터가 틀려지니까 a를 곱하고 어쩌고 할 수가 없잖아요. a에다가 x 곱을 하는데 여기는 m by n이고 x는 뭐 n-1 by n-1이면 성립이 안 되니까 우리는 공간에 n 공간을 이룬다 그러는 거죠. 개수가 적어지면 n-1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관계는 아무 뭐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자, 그래서 AX는 네 거로 저기다 쪼르륵 집어넣으면 저 X 벡터가 지금 여기 지금 벡터로 이루어진 대문자 X죠. 대문자 X 행렬이 됐죠. 그러면 쪼르륵 X 곱해주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람다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죠. 람다 X 람다 뭐 이렇게 쪼르륵 나오고, 이 값은 다시 자 해봤더니, 자 x로 묶어주고 t는 뭐였죠? 여기 다이아고널 항에 람다 1, 람다 2 돼 있느니 이런 다이아고널 항으로 곱하기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죠. 곱하기로 t부터 구해진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각각 그 따져보면 이렇게 곱이다 이거죠. 이렇게 곱해주고 x1에 이렇게 람다 이렇게 쭉 람다 1에 여기 x1 곱해주고 람다 2에 x2 곱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AX는 네 거로 XD에 해당했다 이거지. XD에 해당했고, 뭐 앞에다 X 인버스 곱해주면 X 인버스 곱해서 이건 D가 되고 대각행렬 D가 된다 이거지. 자, 그 값은 거의치와 같고 대각행렬의 D는 거의치와 같다. 그게 이제 아까 여기 뭐 AX에서부터 대문자 X죠. 대문자 X에서 AX 주름 넣고 X 넣어주고 이거는 이걸 풀어서 람다 X1, XN 주로 했는데 이 X 행렬에다가 여기 X 행렬 저희가 거기다가 대각 행렬 D를 이렇게 곱해준 값과 같다 이거죠. 제곱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D 곱하기 T가 되고 뭐 수식 코드로 써주고 사인은 x 곱하기 x 인버스니까 i 값 되고 그래서 x 제곱 되고 그래서 그런 관계로 m차까지 계속 간다 이거죠. 자, 어떤 행렬 a가 있으면 행렬에 람다를 구했더니 이렇게 3개 해서 고유 벡터 구했더니 이렇게 1이 열 벡터 이렇게 쪼르륵 돼 있죠. 그러면 x 인버스 구했더니 이렇게 해서 안에 집어넣었더니 d 벡터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유사 행렬 변환할 때 x값 고유 벡터 구하고 아이겐밸류만 구하면 d 벡터는 바로 이렇게 나오죠. d 벡터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 이 x를 구하기 전에 d를 먼저 구하는 거죠. x를 구하기 전에 d를 먼저 구한다. 이 페이지에서는 이 2차 형식이라는 걸 공부하고 그걸 추측 형식으로 변환했을 때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멤브레인이 변형할 때 타원 형성을 이렇게 당길 때
x1, x2로 돼 있던 거를 y1, y2로 이렇게 변환을 했죠. 예전에서. 그러면 이게 이제 추측 방향이 되겠죠. 추측 방향. 여기서는 이제 2차원이고 여기서 2차 형식이라는 거는 그 제곱항이 두 개를 곱한 거. 3차항에서도 3차 이렇게 따지면 되죠.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이렇게 해서 여기 제곱해서 여기에 2차곱. 여기서 우리가 디멘전을 딸 때는 이게 2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n차 벡터 성분에 대해서 이렇게 n차 벡터 성분이니까 요소가 1에서부터 n까지 구성되겠죠. 거기에 n 제곱항으로 표시되는 2차 형식이 n제곱. 이거를 2차 형식이라고 한다. 자, Q를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렇게 Q라는 거는 2차 형식으로 나타나는 Q라는 거는 어떤 벡터 성분 X 트랜스포스 된 값에다가 자, 계수행렬 그 다음에 X 이렇게 곱해진 거를 2차 형식이라 그런다. 그러면 트랜스포스 했으니까 이렇게 X1 요소가 X1에서 Xn까지 되고 여기는 세로 그려도 1에서 Xn까지 되고 쭈루룩 제일 먼저 TH부터 이렇게 하면 되게 돼요. A11의 X1, 뭐 A11의 X1, A21의 X2 이렇게 쭈루룩 해갖고 이 한 항이 되는 그 여기 뭐 앞에 7 먼저 곱했네요. 자, 1이 곱하고 1이 곱하고 그래서 한 항이 됐고 두 번째 항이 됐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열 벡터가 쭈르륵 됐죠. 항 벡터가. 그 다음에 열 벡터를 곱하니까 첫 번째 항에는 x1 다 곱해주고 두 번째는 x2 곱해주고 마지막은 xn 곱해주고 그러면 다 곱해서 나타나는 식이 이렇게 되죠. 첫 번째 x1에다가 1, 2에다가 2, 1인데 2, 1이나 1, 2나 뭐 같은 형태인데 여기 형태로 따지면 뭐 2, 1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여기는 2, 1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쪼르륵 다 곱해진 거다. 그러면 이거를 시그마를 써서 표시하면은 시그마 한 번에다가 그 다음에 열 벡터 있고 두 번 해서 이렇게 xj, xk 곱한 거에 계수 aj 곱한 거를 다 합하는 거죠. 1에서부터 n까지, 1에서부터 n까지. 이거를 q를 a의 2차 형식이다. a의 2차 형식이다. 자, 근데 이제 A의 계수 2차 형식을 계수로 따져보면 한번 이렇게 JK하고 KJ 이렇게 두 번을 이제 곱해주면 이 서메이션을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자, XJK로 묶어내고 AJK, KJ 자, 해보니까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합하면 대칭 행렬이 된다 그랬죠? 대칭 행렬. 두 배의 대칭 행렬이 되죠. 그래서 R체인은 저기 AJK의 그 대칭 성분 이렇게 대칭 성분 그래서 뭐 AJK하고 AKJ 이런 거는 두 배에서 똑같은 값이 되고 이렇게 두 배 시메트릭 항만으로 나타난다. 시메트릭 항만으로 그래서 A는 A의 형식이나 여기서 뭐 R의 형식이나 R이라는 거는 여기 A의 시메트릭 성분이죠. 형식은 같은 값이다 이거죠. 같은 값이다. 그래서 2차 형식을 다룰 때 그냥 대칭 행렬을 계수 행렬로 다뤄도 2차 형식 값은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2차 형식에서 A를 2차 형식을 구하는데 A가 뭐 그 대칭 행렬 파트를 R을 A라고 해도 그 값이 같다 이거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돼 있지만 3, 4, 6, 2 이렇게 돼서 전개하면 4의 x1, x2, 6의 x2, x2 하는데 여기 두 개 합해서 절반하면 절반씩 나눠주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CJ 해주면 이렇게 그러면 C는 여기가 대칭인 값이 5인 값이다 이제. 그래서 어떤 이뮤의 행렬에 대한 형식을 구한다 해도 그것도 C의 형식과 같다 이거지. C의 형식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대칭 행렬에 대해서만 다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차 형식은 이제 여러 군데 쓰인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저기 그 타원 방정식이 그런 것들을 다룰 때 씁니다.
자, A가 대칭 행렬이면 대칭 행렬은 뭐가 정규 직교 고유 기저를 갖는다 그랬잖아요. 자, 앞에서 대칭 행렬이면 그 기저 벡터가 저기 직교 행렬이 되거든요. 기저 벡터끼리. 그래서 고유 벡터를 열 벡터로 하는 대문자 x. 이건 직교 행렬이 되고 이거는 자, A의 인버스는 A의 트랜스포스가 되고 직교 행렬이니까. 따라서 A는 거로 어떻게 A는 A에 대응하는 그 유사 행렬은 D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죠? 이렇게 D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거는 XD의 X 트랜스포스. 자, 그러면 이때 형식은 어떻게 되냐? 이때 형식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A와 같은 유사 행렬이고 XT와 X를 우아래 곱해주는 거죠. 이게 대문자 X는 이 직교 행렬이고, 그 다음에 XX는 그 임의값이고, 그러면 이거를 T쪽을 Y라 그러면, X는 어떻게 되냐면, X는 뭐, 대문자 X의 Y가 되죠. X는. 따라서 XT에다 X를 곱해준 거는, 이 앞에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자, 뭐 변이니까 XT의 X의 트랜스포스. 여기 이제 트랜스포스니까 자리 바꿔서 순서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Y 트랜스포스. 그 다음에 여기는 처음에 정의하기를 Y라고 했고, 여기는 보니까 Y 트랜스포스고, Q는 이거로 Y 트랜스포스에다 D에다 Y니까 여기가 다이아고널 항이니까 람다 계속 곱해주는 거고, Y1 곱하고 YN 곱하고. 그래서 Q는 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Q는 여기 YT하고 Y니까 Y1 제곱, YN 제곱에서 계수 다이아고널랑 쪼르르게 되겠죠. 근데 Y는 어떻게 된 거냐면 Y는 여기서 구해야죠. 이렇게 여기서 이음의 X에 대해서 대문자 X 트랜스포스의 X는 이꼬로 Y 이렇게 변환된, 그러니까 Q를 구할 때 이 값이 X 임의 값이 되거죠. 선부 X가 임의 벡터다. 이거의 Q를 구하려면 이 앞에서 구하던 과정 이렇게 구하든지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하려니까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대칭 행렬에 대해서 정규, 직교, 이 A 행렬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X를 구해놓으면, X를 구하면, 거기다가 소문자 X 곱해서 Y 벡터 구하고, Y 벡터 각 요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형식이 된다. 이거죠. 형식이 된다. 근데 이거 공부하려면 설명 그대로 아니? 그러니까 직접 계산하는 과정이 아니고 다이아고널항으로 바꿔서 그 직교 행렬을 이용해서 X를 Y로 변환해서 이렇게 구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갖춘다. 그러면 무슨 특성이 있냐? 자, 이제 그 특성을 뭘 나타내는지를 본다 이거죠. 2차 형식이라는 거는 여기 소문자 X입니다. 소문자 X에서 하면은 요소가 각 요소별로 각 요소들을 JK로 이렇게 곱해주는 거다. 자, 물론 여기 이제 태칭 행렬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같다는 거는 태칭 행렬이잖아요. 태칭 행렬. 그래서 이거를 추측 표현으로 바꾸려면 추측 방향으로 이제 추측 방향이 대문자 X에 의해서 이렇게 대문자 X가 직교 행렬이죠. 변환 직교 행렬. 그래서 이제 이게 추측 방향으로 바뀐 거죠. 이거는 추측 방향으로 바꿔주는 변환 행렬이고 임의 벡터고 추측 방향으로 바꿔주면 그때의 형식은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Q가 되는 거죠. 처음에 이 Q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Q처럼 복잡하게 계산하던 과정을 추측 방향으로 바꿔주면 이 람다 1, 2 여기
저기 아이겐밸류에다가 그때 변환된 y값 제곱해주면 그 값이 같은 값이다. 같은 값이다. 그럼 이걸 어디다 써먹냐? 원뿔곡선 이런 건 뭐냐면 그냥 뭐 육면체에서 원뿔 이렇게 쓰면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타원 형상이 되는 겁니다. 타원 형상이. 그러니까 이 단면이 이제 타원이 되죠. 타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타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난 식은 뭐냐면 여기 제곱항은 17, 17이고 대각항은 여기 절반 나눠서 마이너스 15, 15 한 A 행렬의 2차 형식이 되는 거죠. x1, x2에 대해서. 그러면 특선 방정식을 풀면 람다 1은 2고 그 다음에 2는 32고 해서 그 식을 다시 변환해주면 이렇게 이제 타원의 방정식이 되는데 타원의 방정식이 이축 중심으로 하니 y1, y2로 된 그 타원의 방정식이 되는데 이게 고유 벡터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자, 뭐 이 A 매트릭스 고유 벡터는 이렇게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뭐 이렇게 가고 이때 그 변환된 값, 뭐 y1, y2로 이렇게 환산한 값으로 넣으면은 벌리는 거니까 y는 네 거로 이뮤 값 x에 대해서 이 변환 매트릭스에다가 x를 곱해주는 거죠. x의 트랜스포스니 그래서 곱해주는 건데 그 역으로 따지면은 x는 네 거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러면 x는 네 거로 이렇게 좌표 변환이 이렇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기는 이제 설명이 그 아까 xy에서 1이 가는 게 뭐 원래 xy에서 1이 바꾸려면 이제 45도 변환 이렇게 해준다는데 이제 형식을 표준화시켜 놓고 보니까 형식이 이제 이게 표준화됐다. 이제 표준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운데 항이 다 없는 거예요. y1, y2 서로 상호 곱해진 건 없고 제곱항만 있는 형태가 됐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x가 나올 때는 이 고유 벡터에다가 이 y값을 구하면 본래 x값이 나온다 이거지. 이 좌표축으로 표시되는 이 곡선을 표시되는 식이 나온다. 그래서 45도만큼 회전한 값이 된다. 이게 이제 형식을 이용해서 타원 방정식에서 타원 곡선을 그 추측 방향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를 추측 방향이 y1, y2가 추측 방향이죠. x1, x2로 환산할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형식을 이용해서 쉽게 찾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용이 뭐 갈수록 복잡해지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는 가끔 예제가 하나씩 있지만 그 갖고는 충분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저건 우리가 이제 그 아이겐밸류 문제에서 이 간단히 다항식들을 간단하게 표현해 주는 과정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 실수로 되어 있던 걸 전부 복소수로 확장을 했다. 선절에서 실수행렬의 대칭, 반대칭, 직교행렬 이런 그 행렬들이 가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일반 행렬은 전부 대칭과 반대칭으로 표시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특성이 있으니까 이 대칭, 반대칭, 직교 행렬을 이용해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거를 복소수 영역으로 확장을 하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양자역학이나 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의 성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유익하다. 자, 복소수형으로 전체를 확장한다. 자, 확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A의 반은 저기 공액복소수 하듯이 요소들을 전부 공액복소수한 거예요. AJK를 공액복소수로 바꿔준 거를 A바라 그런다 이거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I 베타 그러면 공액복소수나 알파 마이너스 I 베타가 되잖아. 그러면 트랜스포스 해주면 여기 이제 JK 요소만 그 전치해 주는 거죠. 전치 행렬. 자, 그 다음에
이거를 A의 공액 전치 행렬이다. A의 공액 전치 행렬이 된다. 바가 붙으면 전치고 바가 붙으면 공액이고 그 다음에 TS니까 전치가 되는 거죠. 하게 되는 겁니다. 내용이 뭐 갈수록 복잡해지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는 가끔 예제가 하나씩 있지만 그것과는 충분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그 아이겐밸류 문제에서 이 간단히 다항식들을 간단하게 표현해 주는 과정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 실수로 되어 있던 걸 전부 복소수로 확장을 했다. 선절에서 실수행렬의 대칭, 반대칭, 직교행렬 이런 그 행렬들이 가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일반 행렬은 전부 대칭과 반대칭으로 표시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특성이 있으니까 이 대칭, 반대칭, 직교 행렬을 이용해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거를 복소수 영역으로 확장을 하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양자역학이나 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의 성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유익하다. 자, 복소수형으로 전체를 확장한다. 자, 확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A의 반은 저기 공액복소수 하듯이 요소들을 전부 공액복소수한 거예요. AJK는 AJK를 공액복소수로 바꿔준 거를 A 바라 그런다 이거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I 베타 그러면 공액복소수나 알파 마이너스 I 베타가 되잖아요. 그러면 트랜스포스 해주면 여기 이제 JK 요소만 그 전치해 주는 거죠. 전치 행렬. 자, 그 다음에 이거를 A의 공액 전치 행렬이다. A의 공액 전치 행렬이 된다. 바가 붙으면 전치고 바가 붙으면 공액이고 그 다음에 TS니까 전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몇 가지를 정리하면 에르미트, 반 에르미트, 유니터리. 아까 에르미트 그러면 대칭이, 반 에르미트 하면 저기 뭐 반대칭, 유니터리 그러면은 직교행렬이 정방행렬에서 정의를 한다. 자, 공액복소수의 트랜스포스가 A와 같다. 공액복소수의 트랜스포스가 A와 같다. 곧 어떤 값의 요소값의 대각선은 그대로 놔두고 일단 반대쪽에 여기에 있는 항과 여기에 있는 항은 공액복소수 항으로 같다 이거지.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 I 베타면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I 베타다 이거지. 알파 마이너스 I 베타다. 다시 설명하면 실수 파트는 대칭이고 허수 파트는 반대칭이다. 그런 얘기가 되죠. 실수 파트에 대해서는 대칭이다. 그리고 허수 파트에서는 반대칭이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이아고널 항을 보면 이게 발을 씌워서 JJ 같은 값이 되려면 허수가 부호가 바뀌면 안 되니까 부호가 바뀌어도 같으려면 0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형태를 실수분은 대칭이고 허수분은 반대칭보다 아르미트 행렬이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반대로 그 A 바의 트랜스포스가 마이너스 A다. 그러니까 요소로 따지면 이렇게 되겠죠. 반 에리미트. 그러면 앞에서처럼 실수 파트는 반대칭이고 실수 행렬이니 그냥 이제 실수 행렬이라면 실수만 있는 값이라면 이렇게 되는 내용이니까 허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칭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 파트까지 고려해서 이게 니꼬로 이렇게 되려면 실수 파트는 어떻게 돼? 뭐 실수 파트는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그 대각선은 실수는 0이고 실수는 무조건 0이 따라서 0이거나 순허수거나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실수 파트는 반대칭이고 허수 파트는 대칭인 것보다 반 에르미트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유니터리 행렬이라는 거는 인버스가 공액 복소 행렬의 트랜스포스다.
복소수의 트랜스포스다. 실수일 때는 그냥 트랜스포스였죠. 트랜스포스니. 근데 여기 이제 파를 붙여도 트랜스포스다. 이거를 유니타리 행렬이란다. 실수면 어떻게 돼요? 파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뭐 트랜스포스는 인버스다 해서 직교 행렬을 나타낸다. 그죠? 직교 행렬. 페이지는 괄값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시간이 여기 너무 길게 녹화가 돼서 이 상태에서 중지하고 다음 시간으로 이 앞부분부터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